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수학의 박원태 교수입니다. 자, 박원태 공무원 수학은요, 공무원 수학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과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최상의 공무원 수학 수험서로서요. 자, 이론서와 500제 문제 교재 이렇게 두 가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좌는요, 이론서 강의 강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면 다들 공무원 수학 만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뭐냐면요. 틀린 문제에 대한 정리, 즉 철저한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1주 또는 2주 단위로 그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틀린 문제들만 반드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신다면, 즉 틀린 문제만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다들 공무원 시험에서 수학 만점 받으시고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이것만 철저하게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론서 교재 수학원 다항식 파트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 첫 번째 개념은 다항식의 연산인데요. 자, 일단 다항식의 기본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지 되겠죠. 자, 일단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숫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로만 연결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3x. 이거는 3 곱하기 x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가 곱셈 기호로만 연결이 됐으니까 다항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y는 어떻게 될까요? x 곱하기 y니까 당연히 문자끼리 곱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제곱 이런 것들 다 다항식이 되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y분의 x. 자, 이거 다항식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 딱 물어보면 다항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y분의 x라는 것은 x 나누기 y죠. 곱셈기호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수님도 참,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되는데, 그쵸?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y가 y분의 1이 되죠. 여기가 또 나눗셈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유리식, 즉 좀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숫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로만 연결된 식, 이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은 뭐냐면 다항식 또는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차로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일단 3x, 이거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xy, 이것도 다항식이 되죠.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다항식을 합 또는 차로만 연결한 거, 이런 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항식에서 이 각각의 다항식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고 여기 3x도 하나의 항이 되죠. 여기서 3x제곱 마이너스 xy, 요것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있다면 요거 상수항, 이것도 다 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항에서 그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제곱의 개수는 3이 되고,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 문자, 그 주어진 식에서 변수로 보는 그 문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 1, x의 개수는 3.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수항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항식을 만들고 있는 변수가 곱해진 개수, 이게 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자, 요 다항식의 차수, 즉 이 항의 차수는 뭐가 될까요? 2차식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제곱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 여기 지수를 보고 차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지수가 무조건 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항이, 자, 요 3x제곱이 2차항이 되는 거는, 자, 여기 지수가 2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x제곱이라는 것은 x가 2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x가 하나만 있으니까 x에 대한 1차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 y, 자, 얘는 x, y를 다 문자로 본다면 몇 차항이 될까요? 몇 차항이 될까요? 이거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요? x, x, y. 문자가 3개 곱해졌죠. 얘는 3차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x 곱하기 y는요? x, y를 다 문자로 본다면 x와 y.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2차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식을 x만 변수로 본다면, 즉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항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수라는 것은, 자, 문자가 곱해진 개수, 변수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차수는 특정 문자에 대한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높은 것. 이걸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에 관한 식이잖아요. 근데 x에 관한 식인데, 자, 이 x에 관한 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은 2차항이니까 이 식은 우리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x세제곱이면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자, 상수항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문자가 없는 항,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뭐 2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있고요. 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이 두 식을 봤을 때,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x제곱은 x제곱끼리 동류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차수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걸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3x와 이쪽에서 동류항은 5x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와 이제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요. 자,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변수로 본 그 문자에 대해서, 자, 내려가듯이, 내림차순이니까 내려가듯이, 즉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정리하는 걸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름차순 정리라는 것은 뭐냐? 올라가듯이,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정리해 주는 걸 우리는 오름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뭐 한번 간단하게 식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주어진 식을 우리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은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내려가듯이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라고 했죠. 그럼 얘를, 자, 이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부터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부터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2차항이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그러면 y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에 대한 식으로 보니까 y는 개수 취급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x항 써줘야죠. 플러스 2y제곱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요. 자, x에 대해서 이제 오름차순 정리하면 오름차순 정리는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올라가듯이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를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y제곱 x 플러스 y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오름차순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공부하기 위한 이렇게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다항식의 연산인데요. 일단 다항식의 연산 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는데, 자, 이거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X 플러스 Y나 Y 플러스 X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 A, B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B, C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배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 그렇죠? 전개하면 AB 플러스 AC. 자, AC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배 법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보시면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부터 풀어줘야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괄호 푸는 순서 기억나세요? 자, 일단 우리가 괄호를 풀어줄 때는요, 소괄호 먼저 풀어줘야지 되죠. 그쵸? 소괄호 이렇게 생긴 거. 그쵸? 그 다음에 중괄호를 계산하는 거죠. 그쵸? 중괄호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대괄호 계산하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요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문제인데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자, 이 주어진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지 되겠죠. 자, 그럼 괄호 먼저 풀어주면 5A 마이너스 2배 일단 중괄호 내비두고요. 자, 중괄호 안에 보면 B 플러스 소괄호 풀어주니까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5A 마이너스 2배. 자, 중괄호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괄호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A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2B니까 자,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2B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A 여기다 써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2B를 더할 건데 2B를 요 아래쪽에다 써줄게요. 그리고 어차피 다항식의 계산은 동량끼리 계산을 하니까 자, 우리가 이 다항식의 차수를 맞춰가지고 2B라는 식을 요 A라는 다항식 밑에다 써줘 봅시다. 자, 그러면 2B는 B에다 2배 한 거니까 여기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A랑 2B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러면 이 필수예제에 따른 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